안녕하세요. 논문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플로리다의 The Creative Class and Economic Development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논문의 1장 내용인 플로리다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플로리다 이론이 받았던 비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비판은 이제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한 비판인데 플로리다의 창조 계급과 성장에 대한 이론보다 전통적인 인적 자원 이론이 도시 성장을 측정하는 데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플로리다는 일단 글레이저의 연구가 지역 성과를 인구 증가로 보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반박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인적 자원을 측정할 때 교육 수준을 사용했는데 플로리다는 창조계급이라는 특정 직종으로 인적 자원을 측정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는 상급 교육을 받은 대학 졸업자의 4분의 3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는 맞지만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의 5분의 2는 대졸 미만이기 때문에 교육 수준으로 창조계급을 알 수는 없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리다는 지역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를 살펴봐야 하는데 창조계급 여부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 수준은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생산성의 주요 요인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임금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를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의 분포로 도시 성장을 예측하는 것이 전통적 교육 수준에 따라 예측하는 것에 비해서 더 현실과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글레이저도 이러한 반박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판은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라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서 플로리다는 창조계급이 하나의 계급으로 묶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스의 노동자 계급의 공통점이 육체적인 노동 스킬이었다면은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의 공통점은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스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입증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맥크라나한과 워잔의 연구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와 지역 발전과의 관계를 봤는데 이 연구를 위해 플로리다가 구분했던 직업군과 노동 통계에 나온 직업군을 기반으로 창조 계급의 직업군을 재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때 분류가 이제 플로리다가 말한 직업군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연구에서도 창조 계급이 묶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비판은 이제 플로리다가 주장한 창조도시 상위 10위권 도시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 아니라 정체된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플로리다는 크리에이티브 인덱스의 상위 도시는 하위 도시에 비해서 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3배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통제해도 2배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일자리의 질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평균적인 임금 역시 하위 도시에 비해서 2배 정도 높게 증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비판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요. 즉 일자리가 있으면 인재와 좋은 환경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플로리다는 일자리와 사람을 따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스킬과 스킬드 피플은 지역 생산성의 한 요소이고 유동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동적인 흐름을 만드는 3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메니티입니다. 그래서 샤피로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대졸자 고용 증가의 60%는 지역 생산성의 성장 때문이고 나머지는 삶의 질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011년 레이버 이코노믹스에 실린 오페라 하우스 설립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문을 소개하면서 어메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는 인재를 끌어당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low barriers of entry for talen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듯이 일자리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지역일수록
자기 표현이 강하고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성향은 주요한 사업가적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세 박자가 모두 맞을 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가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판은 플로리다 이론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론이 아니라 젊은 싱글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만 국한된 이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는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다양한 인종과 라이프 스타일을 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싱글, 여피족, 게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플로리다는 마지막에 사람들을 지역에 유입시키고 계속 살게 하는 것은 좋은 환경, 좋은 사회적 혜택, 그리고 지역의 미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역에 애착을 갖게 하는 것은 지역 경제가 좋고 나쁘고보다 얼마나 지역사회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지, 사회적 혜택들이 충분한지, 미적으로 아름다운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판을 정리하고 플로리다는 3장에서 큰 카테고리인 불평등에 대해 해명합니다. 그의 이론이 경제적 불평등과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사회적 문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플로리다는 자신이 늘 불평등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플로리다의 책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책에서처럼 크리에이티비티 인덱스가 높은 지역은 높은 불평등 정도를 보였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민-미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이 의미는 이제 몇몇 메트로폴리탄에서 유능하고 좋은 교육을 받은 고임금자들의 대대적인 재배치가 일어난다. 반면에 이제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전통적인 lower and middle class들은 그 지역에서 유출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꾸준히 불평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 계급이 이러한 현상을 야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근거로는 첫 번째 창조 기반 성장의 분배 효과입니다. 그는 임금과 주택가격과의 관계를 보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을 포착을 합니다. 메트로폴리탄일수록 창조 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군에서 높은 임금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은 주택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높은 임금을 받은 만큼 주택가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일종의 분배 효과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그의 연구에서 임금의 불평등과 소득의 불평등의 각각의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의 불평등은 창조계급 이론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음 소득의 불평등은 인종, 가난, 노조 가입률, 세금 등의 영향을 받음을 밝혔습니다. 즉, 소득의 불평등은 사회 기저에 깔린 인종과 가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영향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때부터 이어져 온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고질적인 문제의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창조계급이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4장에서는 이제 플로리다의 이론들이 경제개발 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인, 정책 수립자, 디벨로퍼, 플래너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론에 귀 기울여졌고, 그 중에서 다운타운 프로젝트처럼 잘된 것도 있지만 왜곡된 사례도 많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플로리다가 말하고 싶은 본인 이론의 주요한 함의는 첫 번째로 작은 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컨벤션 센터, 카지노, 대규모 운동장 등 대규모 시설을 지어서 도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정책, 공원 개선, 환경 정비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의 개발이 아니라 버텀업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적인 세금 축소, 규제 완화, 보조금 정책 등이 아니라 사람의 기후가 중요하다. 그가 말하는 사람의 기후가 무엇이냐? 그것은 quality of place, territorial asset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지역 환경의 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환경의 질, 지역 자산의 3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시설들이 그 지역에 있고 누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곳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이제 플로리다는 그의 생애에 걸친 연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 기반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그 속에서 커뮤니티와 도시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플로리다는 그 스스로 참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다. 그의 이론들이 조금은 파격적이라서 많은 논란도 있고 하지만 연구자로서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고 수많은 비난에도 그것을 고수하고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확고히 한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경제개발 수준에 따라 또는 정치 환경에 따라서 플로리다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지역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어떤 요소도 조금씩 바뀌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플로리다의 창조계급 이론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